이번에는 제가 이제 칼럼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 그 산림 분야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는 그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한번 기사를 배경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입니다. 바이오디버시티 이렇게 있나요? 과학문화연구소장이자 카이스트 겸임교수인 이인식 교수님께서 쓴 겁니다. Y 이인식의 멋진 과학. 한 시간에 세 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2010년도 8월달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네요. 지구의 구석구석에 생물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 사막, 바닷물이 드나드는 늪지, 산호초, 해저의 분화구, 남극 대륙, 천연 온실인 열대 우림 등 모든 서식지에서 식물과 동물이 독특한 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유엔은 올해를 생물 다양성의 해로 정했다. 2010년도 얘기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급속도로 파괴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조류의 10분의 1, 포유류의 5분의 1, 양서류의 3분의 1이 멸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 제공자는 물론 인간이다. 생물 다양성 훼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서식지 파괴이다. 중요한 거죠. 키워드죠. 생물 다양성 훼손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서식지 파괴입니다. 서식지 파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생물 다양성 훼손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은 서식지 파괴이다. 특히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열대 우림은 아마존의 정글처럼 개발의 손길이 미치면서 수풀이 빠른 속도로 사라짐에 따라 희귀 동식물의 멸종으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희귀 동식물의 멸종으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키워드입니다. 것들. 교사시험에서 생물 다양성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서식지 파괴, 희귀 동식물의 멸종으로 생태계가 붕괴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키워드로 써줘야 되겠죠. 1992년 미국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펴낸 생명의 다양성, The Diversity of Life, 생명의 다양성은 열대우림에서 해마다 2만 7천 종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날마다 74종, 시간마다 3종의 생물이 우림에서 사라지고 있는 뜻이다. (1992년) 미국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펴낸 생명의 다양성은 열대우림에서 해마다 2만 7천 종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날마다 74종, 시간마다 3종의 생물이 우림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마다 3종의 생물이 우림에서 사라지고 있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윌슨은 인류가 6번째 대량 멸종에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5번의 대량 멸종과 다른 점은 인류가 원인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그 희생자의 하나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1년 3월 생물학자인 호주의 앤드류 비티와 미국의 풀 얼릭이 펴낸 야생의 해결책 Wild Solutions, 역시 생물의 멸종을 초래한 요인으로 과잉 개발을 꼽았다. 생물의 멸종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과잉 개발이죠. 산림을 벌채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것, 아마존 지역에서 나무를 팔아먹으려고 벌채를 대단히 하는 것들, 공장을 지으려고 벌채하는 것들, 이런 거, 택지 개발하는 것들, 이런 것이 다 과잉 개발이죠. 이 책은 생물종들이 멸종하면 인류가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어리석은 짓이며 우리들 자신보다 다음 세대의 손실이 된다는 점에서 이기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얘기입니다. 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영국 요크대 크리스 토머스는 네이처 1월 8일자에 실린 논문에서 지구 기온이 섭씨 1.5에서 2.5도 상승하면 지구의 기온이 섭씨 1.5에서 2.5도 상승하면 2050년까지 생물종의 15 내지 37%가 멸종하게 될 운명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것은 이제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 할 때 통계 수치를 써주면 좋죠. 과학적인 거니까 2004년 영국 요크대 크리스 토머스 박사 네이처지에 실림 논문에서 지구 기온이 섭씨 1.5에서 2.5 상승하면 2050년 화살표 해주면 되겠죠. 2050년까지 생물종의 15 내지 37%가 멸종하게 될 운명. 이런 것은 다반장성한테 넣어주면 과학적인 통계 수치가 되니까 좋겠죠. 뉴스 시험 볼 때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가 붕괴됨에 따라 키워드죠.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계가 붕괴되죠.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산호초가 사라지면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산호초는 한때 멸종된 적이 있었는데 1천만 년이 지난 뒤에야 다시 복구가 됐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 일단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장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생물의 다양성이 된다. 야생의 해결책에서 생물 다양성은 대체가 절대 불가능하다. 야생의 해결책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은 대체가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이 틀린 것으로 입증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기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할 만큼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기적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물 다양성의 복원 이런 거 키워드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생물 다양성의 복원을 하려는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 영국 주간 뉴 사이언티스트 4월 24일자에 따르면 멸종 생물을 훗날 재생시킬 목적으로 견본을 보존하는 사업, 키워드죠. 이런 것들 사업이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다. 식물은 1400종의 씨앗 수백만 개를 보존하고 있다. 동물은 수백 종의 견본 수천 개가 보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안다. 후손에게 생물 다양성이 훼손된 지구를 물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고 이게 이인식 교수님 얼굴인가 보네요. 이제 우리 산림 기사참이 가면 갈수록 어렵게 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갈수록 고도의 기술, 지식,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시험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올해 초에 시험 난 거 2019년 초에 117회인가요? 거기도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의 메커니즘, 소나무 재선충병의 선단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더니 갑자기 또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비병직목 이렇게. 비병직목이란. 이런 것은 소나무 재선충 같은 거 달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손도 못 대는 겁니다. 아니면은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 시행령이란 시행 지침을 갖다가 2018년도 9월 거 이런 걸 달달 외웠다면은 모르겠지만 그 시험 요새 기사 나오는 걸 잘 보십시오. 법률에 가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법률에서 용어를 대뜸 물어보는데 기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외웁니까?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가면 갈수록 기사 시험이 어렵게 나고 돌려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한번 그 칼럼을 읽어본 것은 이제 기사 시험에 출제위원들이 대학 교수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생태학을 전공하신 분들, 조림학을 전공하신 분들, 사방공학을 전공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생태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이렇게 시험 문제 낼 때 생물 다양성 이렇게 용어 문제에서 10점짜리 딱 내게 되면은 이런 거 칼럼을 갖다가 알아두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서식지 파괴 때문에 종장성 훼손된다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광대한 그런 벌채 이런 것들, 식이동식물의 멸종으로 생태계가 붕괴된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용어 13문제 중에서 10문제 고를 때 마지못해서 생물 다양성 이런 거 골라갖고 쓸 때 그래도 10점 만점에 하도 5점 정도 따놓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칼럼도 주의 깊게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